인사소송에 들어가는 쪽으로 주민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서해안에는 1에서 최고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5.5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겨울을 몰고 온 비 같지요. 오후 들면서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는 점점 추워질 일만 남아있다 보니까 요즘 이 가을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 또 산에 가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난 1년 동안 이 음주가 금지된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음주 산행만 무려 400여 건. 지난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이 음주 때문에 난 사고가 한 30건 정도로 음주 산행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곁들이는 반주 한 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 사실 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늘 경계해야겠죠. 주말부터 오늘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 온 곳이 많은데요. 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몸풀기 퀴즈로 이 가을비 관련 속담을 준비했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이것 한 벌,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가을비 한 번에 이것 한 벌. 가을에 비 내리고 나면은 이 공기가 부쩍 서늘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이 몸을 보호하자라는 뜻에서 이런 속담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거 입고 나오셨다고요? 그러면 정답이 바로 나왔겠네요. 가을비 한 번에 이것 한 벌.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과 함께 또 여러분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월요일도 어떻게 맞고 계신지 이런저런 사연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방송은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게시판도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이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하고 또 올해 말까지는 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88차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도 점검하고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여기서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이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이거를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겠다는 거고요. 그 중간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그런 현장 점검 이런 거를 통해서 편법 증여라든가 대출 또 불법 전매 같은 위법 의심 거래가 발견이 되면 엄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나오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오늘 밝혔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등록된 전국의 거리 가게에 도로명 주소가 붙여진다고요. 네. 행정안전부가 지금 주소가 없어서 불편을 겪어온 거리가게 그 상인들을 위해서 거리가게 그러니까 노점이죠. 네. 거기에도 도로명 주소를 이제 부여하기로 이제 했고요. 지난 4월에 거리가게 도로명 주소 부여 계획을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금 점포 위치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말까지 이걸 완료를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의 등록 거리가게 3,170개 가운데 일단 4,170개네요. 4,170개 가운데 4,101개소에다가 일단 도로명 주소 부여를 했고 건물 번호판도 부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지금 69개소는 폐업을 했거나 또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일단 이제 이번 주소 부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앞으로 그러면 신규 거래 가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허가 과정에서 앞으로는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할 계획이라고 네. 합니다.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생기면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쉽게 이제 그 거리 가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찾을 수도 있고 예. 또 이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편물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인터넷 포털 검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이 상피제를 학교 이 행정실장 포함해서 일반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게 좀 계기가 된 사건이 있죠. 숙명여고의 전 교무부장이 쌍둥이 쌍둥이 자매에게 딸, 예. 시험 문제 정답 유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상피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한때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그 교사뿐만 아니고 학교의 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자녀가 그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이런 이제 계획을 지금 이제 갖고 이번에 이제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를 오늘 한 겁니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은 전보시에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교에는 전보 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런데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만약에 배정이 된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무작위로 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학생의 교육권을 고려를 해서 일단 배정 후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 인사 때 전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 그러고요. 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 정기 인사부터 이렇게 적용을 지금 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단 좀 상황 파악도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 기관 2년 이상 근무자 대상으로 해서 전보 서류도 받고 근무 희망 조서에 자녀 현황 등도 기재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황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던 윤창호 씨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불과 한 2km 떨어진 곳에서 또 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를 덮쳐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조금 고령자 운전자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음주 상태로 교통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해서 지금 지난 17일 오후에 일단 구속이 된 겁니다. 네. 사고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구 그 좌동 대동 사거리에서 이 SUV 차량을 이제 몰고 가다가 보행자를 친 그런 혐의입니다. 당시 차량이 이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뚫고 들어가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를 이제 덮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도 진입 차단봉을 들이받고 이제 멈춰서긴 했는데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일단 차량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 모자가 지금 다쳤고요. 10대 청소년 한 명도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받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음주운전이었다는 거죠. 네. 그 사고 당시에 운전자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5%, 그러니까 거의 만취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해 9월 25일 그 윤창호 씨 사건 그 발생도 했고 그 이후에 윤창호법도 지금 나온 상태인데 윤창호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바로 그 지역에서 이게 또 윤창호법을 무시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지금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긴 했는데 법 집행은 여전히 좀 이렇게 좀 불비한 거 아니냐. 네. 좀 너무 이렇게 그러게요. 좀 적용하는데 좀 이렇게 같은 좀 사고가 주저하는 게 아닌가. 반복해서는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아닌데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뭐 오전 시간대 음주 단속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소식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서울 서초구가 이 빙판길 낙상 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 양지역 사거리에 보도 열선을 시범적으로 깔았다면서요. 네,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이제 개시를 한 거고요. 지금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를 택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고 또 버스에 오르내리면서 또 미끄러지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근처를 택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에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해서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부가적인 효과도 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설 작업을 일단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뭐 부식이라든가 환경 오염 우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줄어드는 장점도 좀 있겠죠. 네. 이제 다만 이제 비용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열선 보도를 좀 사용을 해보고 예.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깔면 이게 또 영구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는? 네. 예. 네. 어쨌든 뭐 이 차도에 이걸 까는 경우는 덜어 있었는데 인도에 까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태안 앞바다에서 잇따라 나온 고려시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문을 열었다고요? 네, 지금 뭐 서해 바다에서 난파선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국립태안해양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난파선 8척하고 수중문화재 지금 한 3만여 점 정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2007년 이후에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전시하기 위해서 2012년에 설계를 해서 지난해 말에 일단 건립이 됐고요. 네. 지난해 12월에 1 전시실하고 기획 전시실 2개 전시실은 부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 3, 4 상설 전시실이 이제 내부 단장을 마치고 전면 개관을 하게 된 거고요. 좀 휴관일은 월요일이고 입장료는 무료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오늘 또 월요일이라 몸풀기 퀴즈 여러분과 함께 풀고 있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이것 한 벌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가을비 내리고 나면 공기가 부쩍 서늘해진다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정답과 함께 사연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주 씨, 오늘 엄청 추워진다는 얘기 듣고 아침에 입고 나왔어요. 아주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저 겨울에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예, 저도 입고 나왔습니다. 8858님. 집안에서 이거 입고 있으면 난방비도 절약하고 일석이조죠. 요즘 아주 예쁘고 따뜻해서 좋습니다 하셨고 1437님 젊었을 때는 뭐 추워도 잘 안 입었는데 이제는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고요. 예, 무릎이 시리시죠? 나이 들면 그렇습니다. 이경주 씨는 첫 월급 타서 할머니랑 부모님 이거 사다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꽤 추운데 부모님께 이거 하나 사다 드려야겠네요 하셨습니다. 3368님 빨간 이것에 빨간 양말 신고 출근했는데 마음까지 따뜻하다고요. 지금 양말까지 빨간색을 신고 오셨다는 거죠 이분께서는. 재밌네요. 3254님 60대 남자인데 오늘부터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김장하는데 이 보조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셨다고요. 정답과 관련된 사연들이 많군요. 예,
내용 좋습니다. 그 밖에 주말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오늘을 맞는 기분도 궁금하고요. 이런저런 사연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368님 빨간 양말과 빨간 이것이 아주 인상적이라서 일단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부산으로 가볼게요. 권보람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지난 주말 제가 부산 잠깐 갔어요. 근데 꽤 오셨구나. 북적이더군요. 네, 뭐 네. 국제적인 행사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때마쳐 그 해운대에 불빛 축제도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제 시작이 아주 됐죠. 낭만적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 부산이 또 다음 주에 열리는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준비로 아주 바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네. 이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이 개최하는 정상회담을 말합니다. 이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정치, 경제적 연합체로 현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제주도에서 한번 열렸고요. 그리고 2014년 부산에서 2차례 열렸는데 이번에 또 이 세 번째 개최지가 부산이 된 겁니다. 예. 아세안 10개 나라 지금 쭉 나열하셨는데 그 가운데 네. 이제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5나라를 빼셨어요. 아, 이 네. 나라 국민들, 한국에 사는 분들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마저 네. 좀 보충을 해드리고 네, 네. 어쨌든 부산에서 2014년 이후에 또 다시 열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더불어서 한 메콩 정상회의요? 이건 네, 처음 열리는 겁니까? 네, 이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이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예. 이 지금까지 녹색 성장, 수자원, 인프라 등 농업, 인적 자원 개발들을 서로 우선 협약해 왔고요. 이전까지는 한 메콩 외교장관 회의로 개최해온 것을 이번에는 정상회의로 격상해서 그 아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국제회의 행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부산 영도구 일대에서는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 사전 기념 행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이 아세안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요즘에 그 SNS에서 구독자, 이 팔로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그 영향력이 큰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세안의 인플루언서들을 또 초청해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분들과 함께 부산 곳곳을 여행하는 팸 투어도 있었습니다. 네. 네, 에어쇼 관객들과 또 태국에서 온 어느 한 인플루언서를 만나봤습니다. 네. 장권소령입니다. 하늘에 그린 하트처럼 한국과 아세안의 영원한 우정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정말 멋지세요. 여기를 표. 진짜. 너무 멋있고 좋았어요.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에어쇼를 부산에서 아시안에서 볼 수 있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ก็หวังในเรื่องของวัฒนธรรมแลกเปลี่ยนกันอยากจะให้เกาหลีกับไทยเนี่ยแลกเปลี่ยนวัฒนธรรมกันมากขึ้นในเรื่องของ 경제적으로는 물론 지금은 잘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예술이랑 문화도 같이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그 태국 분도 그 한국어 그 배우고 싶어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문제인 지구 온난화로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다 같이 더 서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시티투어 버스 탔을 때는 그리고 바닷가도 보이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부산이 여행에 대한 그 정보를 더 서포트 했으면은 나중에 아시안 사람들도 여행하러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제 행사인 만큼 글로벌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바로 그런 행사를 부산에서 연다는 게 참 남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이번 공식 슬로건이요. 평화를 위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인 만큼 인적, 경제적, 가치적 교류에 중심을 뒀는데요. 네. 한 예로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3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EU가 이 경제적 협력부터 시작했듯이 한 아세안 국가들도 이와 같은 협력 체계를 이뤄나가길 바라는 취지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건데요. 끝으로 시민들의 바람도 담아봤습니다. 네.
교류가 잘 돼서 부산도 발전되고 우리나라 전체 발전되고 뭐 일자리 많이 생기고 이러면 좋죠. 문화 교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거기에 뭐 음식이라든지 풍습을 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뭐 공간이 있다든지 그래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 부산의 지리적 위치가 뭐 나가기가 이렇게 편하잖아요. 뭐 배로든 비 뭐 그런 점에서 많은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산이 지금 힘든데 좀 이래 아시안 이기 잘 돼가지고 수출 같은 거나 이런 게 해양뭐 크러스터 이런 게 잘 되면은 부산이 그 해양 도시잖아요, 그죠? 잘 되면 좋죠. 발전 가능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뭐 끌어가지고 이래 가면은 잘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발전하고 부산 시민들이 뭐 도와주고 이래야 잘 돼야죠. 관광객들도 많이 놀러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많이 좋겠습니다. 네, 부산의 그 해양 문화를 또 외국에서 배워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외에도 또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부대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식적 교도 참 중요하잖아요. 서면 누리마루에서 이 현지 맛집 요리사들의 손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27일까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또 일일이 초청해서 마련된 음식 축제이니까요. 예. 좀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요. 안 그래도 부산 하면 또 네. 먹을거리가 많은데 아주 그럼요. 특별한 맛 투어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에 계시거나 한국에 계시는 아세안 국가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죠. 이곳에서도 고향의 맛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는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한 아세안 국가 간의 관계가 더 굳건해지고 또 동시에 부산은 동북아 해양 수도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네. 낯설고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정상회의를 전 국민과 시민 그리고 아세안 외국인들도 함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모람 리포터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주로 가볼까요? 천소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전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전주는 현재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약하게 빗방울이 내렸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온은 8도로 좀 낮은 상태고요.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내일은 조금 더 쌀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비 온 뒤에는. 자, 전주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도서관이 있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도서관 하면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곳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조금 다른 도서관입니다. 바로 장난감 도서관인데요. 네. 책 대신 장난감을 빌리고 반납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작년 4월 17일 서소학동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1층에 문을 열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소가 아니라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정말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런 도서관이 문을 열었을까요? 네, 장난감 도서관은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매번 다른 종류의 장난감들을 다양하게 빌릴 수 있어서 꽤 괜찮은 사업이더라고요. 특히 아동들에게 행복한 놀이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주시 야오 아이놀이과 임지양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저희 장난감 도서관은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다문화 가정, 조성 가정 등이 해당이 되고요. 일반 대상 가정으로는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해서 하반기까지 장난감을 구입한 거는 317종에 629점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많이 찾으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승용 쪽으로 해서 타는 거 위주로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캐릭터가 있는 장난감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런 위주의 장난감들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지금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도움을 드리려고. 그리고 저희가 다 새 장난감으로 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들 방문해 주셔서 이용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장난감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두뇌 개발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쉽게 가지고 놀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곳인데 아니 종류가 317종이라고 했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장난감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30평 남짓 규모로 크지는 않았지만 종류가 다양해서 한번 놀랐고요.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군요. 네, 규모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료라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장난감들이 깔끔하게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마치 장난감 가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렇게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서 장난감들을 유심히 보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흔들 목마부터 또 요즘 유행하는 다양한 장난감들까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장소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다시 반납하면 그걸 또 일일이 새롭게 포장을 합니까? 간단하게나마? 네, 맞습니다. 수도까지 아유, 해서 포장을 그래요? 일일이 해가지고 진짜 진열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운영 시간 먼저 알려드리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네. 대여는 14박 15일로 2주 동안 넉넉하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중형과 소형 장난감은 2점, 대형은 1점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크기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어서 장난감을 고르는데 큰 불편도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에는 장난감 도서관에 찾은 시민들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저에게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여기 보행기도 있고 아이한테 필요한 장난감이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부담이 안 되게끔 여기서 많이 이용하고 잘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 개구쟁이 애들이 있는데 남자애들이거든요. 장난감을 사주면은 한 3일이면 부숴먹어요. 그것을 계속 사주다 보니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와봤더니 새로운 것을 그때그때 빌려서 애들한테 주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또 질려하는 것은 다시 바꿔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이 다행히 가까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자주 이용을 하고 있어요. 2주 충분히 놀고 아이가 충분히 놀 수 있을 만큼 놀고 반납하고 이렇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빌려가서 이 부모님들이 특별히 좀 주의시켜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혼자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훼손 시에는 20일, 분실 시에는 30일 동안 이용이 제한되고요. 네. 훼손과 분실을 3회 이상 하게 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일단 다 함께 이용하는 만큼 서로 배려하면서 사용하면 너무 좋겠죠. 물론이죠. 네, 아직은 사실 방문 인원이 적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지만요. 네.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게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천소영 리포터였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더 깨끗한 장난감 많이 빌려서 아이들에게 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소식이었고요. 자,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퀴즈 풀고 있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이것 한 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2293님은 강릉에서 경북 영덕에 있는 큰 댁에 다녀오는 길에 문자하신다고요. 추워졌지만 늦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추가 다 뽑힌 배추밭도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하셨습니다. 윤경남 씨는 추위를 너무 타서 이거 입고 사무실에 핫팩 가지고 다닌 지 벌써 한 달째. 겨울이 두려워야 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낮 기온 20도까지도 올라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핫팩에 이거 입고 다니셨단 말씀이세요? 윤경남 씨 진짜 추위를 많이 타시네요. 9192님 부산 금정산 한 번씩 오르는데 추운 날씨지만 가끔씩 산을 오르면 아주 그냥 다 흠뻑 젖는다고요. 이것이 흠뻑 젖는다. 최윤성 씨 45세 누뚱이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주말 내내 입덧 방지용 김치찌개와 과일을 깎았답니다. 주말 부부라 주중엔 어찌할는지 걱정이 태산이네요. 태안에는 산부인과도 없어서 서산에 나가야 진료가 됩니다. 어이구 남편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최윤성 씨, 예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씨 어릴 때는 멋부린다고 이거 안 입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것 없이 못 삽니다 하셨고 5774님 부산 이것까지는 아직 필요 없는 날씨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부산 주말에 따뜻하더라고요. 어제는 조금 흐린 날씨였지만 그래도 아직 이거 입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부산은. 1038님
주말에 김장하는데 이거 입어야 되겠어요 하셨고 2580님 전남 보성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3주 후에 김장을 합니다. 혼자 사시는 외롭고 쓸쓸한 분들께 나눠드리는 김장. 예, 모두가 따뜻하게 이거 입고 나오셔서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릴게요. 2580님. 자, 여러분의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모르시겠다고요? 예, 가을비 한 번에 이것 한 벌.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3시 34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 11월의 세 번째 주 월요일, 오늘 점차 추워지면서 동시에 곳곳에 황사가 나타나고 있어서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중부지방 곳곳으로 발효 중이고요. 지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보다 황사같이 입자가 좀 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좋지 않아 지금 말씀드린 주로 수도권 쪽으로 붉은색입니다. 외부 활동이 빨간불이고요. 그제와 어제 고비 사막과 중국 북부에서 발현한 황사가 문제입니다. 북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남하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은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거나 매우 나쁨 상태 곳곳에 유지하겠지만 내일은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바람도 불고 먼지 농도는 나아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최저 기온이 4.4도로 출발한 서울의 기온이 5도대입니다. 거의 기온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오늘은 종일 추운 곳이 주로 중서부 지역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11시를 기해서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도 등 중부지방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이미 오늘 오전 11시 발표가 됐고요. 발효 시점이 밤 11시로 이때부터 바람도 더 강해지고 기온도 떨어져 수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부분 서울 5도 등 중부지방의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많이 춥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수요일은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이틀간 영하권의 아침 추위, 낮 동안에는 10도 이하의 낮 기온이 이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3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다리 위나 터널 입출 부분을 지나실 때에는 감속을 하셔야겠고 또한 주행 방향을 이탈하지 않게 운전대도 꽉 잡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청주 휴게소 일대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옥산 분기점 일대 4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 입장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부안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정체 시작됐습니다. 더 가서 팔곡분기점 부근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동해서도 서서울요금소 부근과 다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마포대교부터 차량들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동작대교 부근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뒤로 한남대교부터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고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 연장 근로를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3차 회의가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금액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0일 시작되는 방미 일정을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남아서 일할 사람은 남는 것이고 다른 일을 선택하면 나가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 공장의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은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 주민들이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강원도에서 오늘 어떤 이슈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강원도 최초로 추진된 민자 사업인 미시령 터널 사업에 대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이 터널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도민 혈세로 보전해야 할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터널 운영사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난해 손실 보전금으로 119억 원을 지급한 데 이어서 올해는 141억 원을 물어줘야 하고 또 앞으로 2026년에 개통을 목표로 한 동서고속철도까지 운행이 되면 통행량이 더욱 감소하기 때문에 2036년까지 최대 4천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미시령 터널 운영비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아하, 문제는 이 미시령 터널의 교통량이 줄면서 이렇게 이 도가 져야 할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지금 강원도의 첫 민자 사업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이 강원도가 터널을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손실 보전액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추산된 겁니까? 네, 이 손실 보전액을 추산을 하는 것은 매년 통행량 비율을 분석을 해서 협약 대비 차량 통행량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이 미시령 터널 사업은 총 사업비 1,089억 원의 규모로 민자로 투자가 돼서 2006년 7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예. 이에 앞서서 이제 강원도와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주식회사가 2000년 12월에 이제 투자 건설사의 운영 수익 보전 비율을 90%로 손실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손실 보전율이 이제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면서 강원도와 터널 운영사가 2006년에 1차 변경 협약을 체결을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협약을 통해서 향후 30년간 차량 통행량이 연간 기준치 그러니까 735만 7,680대의 79.8%를 밑돌면 강원도가 이 터널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 수입의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제 부족분을 보존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네, 그렇습니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이라는 것이.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강원도 재정의 이 부담이 이렇게 커질 만큼 교통량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까? 이 통행량 추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이제 강원도가 터널 운영사에 지급을 한 손실 보전액은 119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이에 따른 협약 대비 실제 통행량은 31.3%로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아하. 작년에 미시령 터널을 이용한 통행량은 215만 918대로 이제 최종 집계가 됐는데 협약 기준으로는 688만 2,440대를 충족을 해야 이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데 좀 미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의 이제 돈을 또 지급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교통량이 이제 급감을 한 이유는 2017년 6월 말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고속도로 개통 전과 비교해서 50% 이상 급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통행량이 줄어들어서 좀 걱정인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뚫리면서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30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는 2036년까지 이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가 운영이 됐을 경우에 강원도가 터널 운영사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 보전액은 3,673억 원으로 이제 추산이 됐습니다. 이는 현 교통량을 이제 반영을 해서 30%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통행량은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또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그 미시령 터널 총 사업비가 1,089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터널 때문에 이 도가 지급해야 될 손실 보전액이
거진 4천억 가까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데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국비 투입 없이 민자 유치에 따른 사업으로 이게 진행되면서 결국 이런 손실보전금 문제를 떠안게 된 건데 건설 당시부터 이런 문제를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오류인 원인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시령 터널 통행량에 대한 연도별 예측 통행량 추산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첫 단추부터 꼬였습니다. 네. 최소 운영 수입 협약 체결에 앞서서 이제 1999년 당시에 강원도 내 한 정책 연구 기관이 수행한 미시령 터널 추정 교통량 연구 용역에 따르면 각 연도별 추정 교통량은 당시 2006년 524만 5,050대를 시작으로 2018년에 797만 870대 등에 이어서 또 최종 협약이 종료되는 2036년에는 1,488만 3,970대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런데 당시 추정된 교통량은 같은 연도 기준의 현재의 교통량과 비교해서 최대 5배 가까이 또 이제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러네요. 또 2006년 미시령 터널 개통 이후에 터널 운영사에 지급된 손실 보전액이 이제 한 404억 9,300여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 같은 또 그 예측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터널 그 강원도가 이제 도민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이제 계속 늘고 있고요. 네. 더욱이 또 이제 통행량 급감의 원인이 된 서울 양양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상은 뭐 5배 이상 했는데 실제로는 5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미시령 터널로 인한 이런 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미시령 터널과 터널 운영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1,000억 원 내의 공사비를 투입을 하고도 이제 앞으로 향후 30년간 4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 보전금을 강원도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강원도 재정 부담은 이제 더욱 커지고 있어서 강원도에서도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원도와 터널 운영사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 터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용역 결과는 내년 2월에 이제 도출이 되고요. 네. 또 기존 협약을 새로운 협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행 그 고금리 이유를 좀 낮추는 방안이나 또 최소 운영 수익 보전 방식이 아닌 실제 운영 손실에 따른 실제 비용 보전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 그 대안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미시령 터널의 국도 전환이나 공익 처분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 보전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것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자로 실시된 사업인 만큼 좀 다각적인 이런 사업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터널이 관통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게 영향이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이제 미시령 터널이었었는데 정작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통행량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지역의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 지역이 바로 한때 동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도로였던 국도 46호선 주변인 강원도 인제군인데요. 이 미시령이나 한계령, 진부령 인근 마을은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방문객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을 일대에는 황태 덕장이 많아서 황태 마을로 불리면서 유명했었죠. 경제 활성화도 됐었는데 현재 대다수 판매장은 뭐 휴업이나 폐업을 한 상태이고요. 예. 이렇게 방문객들이 없다 보니까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 역시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또 이 강원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도 내 시민사회단체는 실시 협약 재변경과 함께 미시령 터널 통과 통행량 증가 대책으로 또 신호체계나 속도 측정기 간소화 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교차로 조성 방안 등도 이제 강원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제 앞으로 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2036년까지 4천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물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재협상이 가장 시급하고요. 예.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찌문순 도지사는 계약 당시에 좀 강원도가 잘못 체결한 부분이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손실 보전을 줄일 묘안을 찾아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인 강원도입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지은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유유자적, 사사로운 것들을 다 떨쳐내고 걱정 없이 가만히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특히 오늘 같은 월요일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통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전국일주 초대석. 오늘은 한국의 산사기행을 쓴 강기석 작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을 보니까 뭐 서남사, 통도사, 부석사, 해인사, 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7개의 산사를 포함해서 또 뭐 그 밖에 작은 산사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얼마 동안 작업하신 겁니까? 예,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려서부터 불교라든지 뭐 산사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한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취미로 이제 사진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산사의 풍경을 사진으로 이제 담기 시작했는데요. 세알해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름답고 오래된 산사만을 좀 모아서 한 권의 이제 책으로 내는데 한 꼬박 한 몇 개월의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30대 시작해서 사진 찍기 시작해서 20여 년 가까워진다고 하니까 대충 이제 50대 50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0대가 가까워지세요. 네네. 네. 앞서 말씀 중에 종교가 불교는 아니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산사를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그 동기가 뭡니까? 네. 보통 좀 오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변에서도 제가 좀 절을 좋아하고 산사를 좀 많이 다니는 걸 아시다 보니까 뭐 신자거나 아니면 뭐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던데요. 네. 원래 저 자신은 뭐 불교 신자도 아니고 이제 불교의 조예가 깊지도 않는데요. 이제 사진을 이제 취미로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목조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좀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조 건축물이 많은 전국의 크고 작은 산사라든지 암자들을 좀 찾아다니게 됐고요. 그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진만 찍지 말고 그 내부를 좀 네네. 들여다보고 제대로 얘기를 좀 풀어내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셨군요. 네, 예. 산사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걸 또 저만 보고 즐기기엔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 좋은 곳들이 좀 많은데 아직 못 가본 분들한테 좀 소개도 하고 싶고 네,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유유자적 좀 걱정 없이 가만히 이 길을 걷고 싶은 곳이 바로 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속세를 벗어나서 좀 수행하는 그런 장소가 산사인데 도심에서 네.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정취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절집이 주는 뭐 따뜻함이라든지 뭐 편안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절에 가는 그 또 아름답고 풍성한 숲길이 주는 그 상쾌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느낌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숲에 들어서면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은 뭔가에 막 쫓기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막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요. 네. 느릿느릿 걷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있던 뭐 걱정거리라든지 뭐 욕심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맛볼 수가 있어서 참 좋고요. 대자연 속에서 뭐 누굴 미워하겠고 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찰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수식어를 달아두셨더라고요. 예를 네네. 들어서 뭐 가문 사진은 나 또한 풍경이 되어 걸어본다. 뭐 대흥사는 오랜 세월을 한 몸으로 사랑해온 열익은 이야기. 이렇게 사찰마다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씩 다르셨나 봐요. 네네. 이게 다녀보면 산사마다의 좀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방금 하셨던 가문사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가문사지는 경주에서 동해바다로 가는 길가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폐사지라서 사실 볼거리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맞아요. 예, 이게 그렇게 넓지 않은 절터에 가보면 행안이 이제 2개의 탄만이 남아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게 또 매력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가문사지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뒷짐을 지고서 네. 이렇게 이제 절터를 몇 번씩 이렇게 돌아보곤 합니다. 보면 그 풍경이 묘하게 이제 상상력을 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상상을 하십니까? 이 절 앞에 보면 이제 대종천이라고 이제 큰 하천이 흐르는데요. 예. 예전에 이제 신라 시대 쪽에 이 대종천에 물이 이제 넘치고
또 넓은 들판에 이제 벼들이 누렇게 익어서 이제 황금 들판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려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동탑이나 서탑 두 개의 탑이 있는데 이게 해질 무렵에 탑 그림자가 길게 이렇게 들이게 되는데요. 네. 그 그림자가 동해 바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이제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돼서 그래서 부제를 예,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부제가 나 또한 풍경이 되어 걸어본다. 아이 네네. 표현이 아주 멋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월요일이라서 마음이 좀 네. 복닥복닥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당장 갈 수는 없지만 또 느낌이라도 전해받고 싶은 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네네. 한두 군데만 짧게 소개해 주세요. 예. 예, 좋은 데가 좀 많아서 몇 군데만 소개드리기 참 어려운데 예.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올 봄부터 이게 울진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울진에 있는 불영사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불영사? 네, 불영사 이제 일주문을 지나서 한 10여 분 정도 이제 걸어가면 아름다운 계곡과 숲길이 나오고요. 여기 걷다 보면 이제 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연못에 비치는 부처님 그림자가 비친다 그래서 이제 불영사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부처님 그림자를 한번 만나보고 하셔도 좋겠고 이 한여름이 되면 이 대웅전 앞마당에 이제 배롱나무 꽃이 활짝 피어나서 네. 여름 내내 이렇게 장관을 이룹니다. 아하. 이게 붉게 가득 찬 모습이 무척 아름다운데 이때를 좀 잘 맞춰서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울진 같은 경우는 금강송이라고 불리는 소나무가 이제 가득한데요. 네. 이 한겨울에 흰 눈이 내렸을 때 이 소나무의 푸른 빛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멋진 풍경을 보이니까 예. 올겨울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울진의 불영사. 네네. 예. 그리고 우리 남쪽 땅 끝에 있는 해남 예. 여기에 보면 도소람이라고 이 작은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좁은 산길을 따라서 이제 걷다 보면 이 달마산에 있는 거대한 바위들이 마치 이렇게 병풍처럼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눈길을 딱 돌려보면 바로 이제 망망대해 넓은 남해 바다가 시원스럽게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보면 크고 작은 섬들이 이렇게 보석처럼 이렇게 박혀 있고요. 예. 이런 멋진 모습들이 이 소사람에 가시면 그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행복하게 사신 분이네요. 네, 그런 모습들 다 이렇게 사진 찍고 느낌을 네. 이렇게 또 책으로 다 펴내신 분인데 네네. 시간이 없어서 더 소개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유명한 사찰은 관광 명소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다니면서 아쉬운 점 꼭 나눠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도심에 있는 사찰들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게 보통 산사들은 깊은 산중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절들에도 이제 개발 바람이 막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몇 해 만에 이제 다시 산사를 찾아가서 이제 실망할 때가 좀 가끔 있는데요. 예전에는 좀 호젓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런 빈 공간들이 새로 지어진 큰 건물들로 이제 채워지고 있어서 네. 약간 어색함을 좀 느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흙길을 뭐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새로 이제 포장을 하면서 숲길이 이제 헤쳐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뭐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한 공사일 수도 있고 예. 뭐 또 저를 찾아오는 이제 시민들이 편의를 위한 걸 수도 예, 있겠죠. 편하게 올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네. 가급적이면 자연과 조화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의 산사 기행의 저자 강기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내복이었습니다. 자, 1933-6861-8581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전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